이거는 잠시만요. 보통은 이제 수업 시간에 설명하는 거를 들으면 어떤 내용인지 이해는 하시지만 이 구문 같은 거를 볼 때 좀 어려워하는 부분들도 있고 약간 주어 동사를 찾는 게 늘 중요하거든요. 이제 그런 거의 부분에 있어서 팁이 될 만한 거 그리고 이제 제가 어법 끝 스타트의 교재에서는 이제 주어 동사 찾는 걸로 시작이 되는데 그러려면 이런 전반적인 틀을 좀 알면은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거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영상으로 찍어서 올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공부를 또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걸 또 알고 이제 독해라던가 아니면 뭐 어법 문제를 푸는 데에는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영어는요. 주어 동사로 시작이 돼요. 이렇게. 주어 동사 시작이 돼요. 약간 사이를 벌려놓는 이유가 있겠죠. 자, 주어 동사로 시작이 됩니다. 자,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이게 자리예요. 문장의 자리고요.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품사라는 친구가 있어요.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성분이 있는데 보통 여기에는 명사라는 친구를 넣을 수 있어요. 명사가 들어갈 수 있으면 당연히 명사를 대신받는 대명사도 들어갈 수 있죠. 이 동사는 앞에 있는 이 주어에 따라서 이제 반응을 좀 해주는 친구들이고 요거를 찾는 거예요. 요거에 맞춰서 당연히 여기에서 얘가 반영을 하는 거는 제일 처음에 수 생각하셔야 됩니다. 단수, 복수. 주어가 뭔지에 따라서 단수 형태 적을래, 복수 형태 적을래. 요거 생각을 할 거고요. 두 번째는요. 태 생각할 겁니다. 여기에 주어에 맞춰서 능동태 적을래, 수동태 적을래. 그리고 마지막에 세 번째가 시제 문제예요. 시제는 가장 마지막에 접근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이제 명사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명사가 태어날 때부터 명사인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거를 단어라는 이름으로 써요. 단어. 이렇게 단어라는 형태로 명사가 들어가 있을 때에는 여기에 단수, 복수를 선택하는 게 상당히 중요해지죠. 그죠? 일반적으로는 단어가 단수, 복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쓰냐, 셀 수 있으면 아니면 명사를 쓰고 끝에다 s를 붙이느냐 이런 케이스가 있을 수도 있고요. 단수, 복수 아니면은 우리가 똑같은 형태이거나 아니면 이렇게 children처럼 단수, 복수가 다른 형태도 있고요. 아니면 두 개가 똑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species 이런 게 그렇겠죠. 이런 친구들 단어로서의 명사가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단어가 없으면 만들어줘야 됩니다. 또 다른 걸로 뭔가를 계속 만들어내면 우리가 외워야 될 게 너무 많잖아요. 그 다음에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단어를 활용해서 명사를 만들어주는 건데 단어가 두 개 이상이면 우리가 구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구의 형태로서 명사는 두 가지입니다. 보통 이럴 땐 동사를 활용하거든요. 동사 앞에다가 to를 붙여주는 to 부정사라는 친구가 있고요. 그리고 동사라는 친구 뒤에다가 ing라는 형태를 붙여주는 동명사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셀 수가 없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동사의 형태를 단수 형태로 쓰게 될 거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해당이 되는 것이 이제 문장의 형태입니다. 문장의 형태로서, 그러니까 주어 동사라는 게 문장인데 문장에다가 우리가 이 친구를 명사로 만들어 주려면 얘는 문장이잖아요. 문장을 명사처럼 만들어 주려면 이때 필요한 게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문장 앞에다가 접속사라는 친구를 붙여주면 그 문장이 명사가 돼요. 자, 보게 되면 대표적인 게 완전한 문장 앞에다가 대시라는 친구를 붙여주면 이게 명사가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문장 앞에다가 이번에는 what을 붙여주게 됩니다. 둘 다 그럼 똑같은 거 아니에요? 둘은 다르죠. 왜냐면 밑에 있는 친구는요, 우리가 나중에 배우겠지만 관계 대명사라는 친구에서 나왔기 때문에 뒤에 문장의 구조가 불완전할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가 없다거나 목적어가 없을 거예요. 얘는 뒤에가 완전하고요.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보는 친구가 대절이죠. 되시겠죠? 이게 한 쌍. 그리고 두 번째 해당이 되는 게 의문문을 활용하는 케이스입니다. 의문문. 의문문에는 두 가지의 종류가 있기 때문에 두 덩어리인 거예요. 어떻게 있냐면 의문사가 있는 애가 있고요. 의문사가 없는 애가 있습니다. 의문사가 있다는 건 Where do you live? 이런 것처럼 의문사가 있는 친구들은 이런 거 만들어주지 말고 의문사를 그대로 쓰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중요한 건 얘네들은 뒤에가 주어 동사라는 거죠. 그런 걸 우리가 예전에는 간접 의문문이다라는 걸로 배웠었죠. 의문사가 없으면 만들어지면 Do you like me? 이런 것처럼 이런 거는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이죠. 이런 거는 만들어 주셔야 되고 그런 거에 해당이 되는 게 if와 whether절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또 문장을 쓰게 되겠죠. 마지막이 복합관계대명사다라는 게 있어요. 복합관계대명사. whenever, where, whatever, whoever, whichever 이런 게 있거든요. 복합관계대명사 나중에 또 나오면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고 어쨌든 이 5가지가 명사의 절이 됩니다. 그러니까 명사로서 주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는 단어, 그리고 투부정사, 동명사, 그리고 문장으로서 5가지 이 정도밖에 없습니다. 이 정도 암기할 수 있어요. 근데 얘네가 이렇게만 있으면 좀 괜찮은데 이 문장이 길어지죠. 그 이유가 중간에 끼어드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명사 같은 친구는 이 명사를 수식할 수 있는 아이들이 중간에 붙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에 누가 들어가서 끼어들 수 있냐? 명사에 대한 수식은 누가 한다? 형용사가 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 형용사가 끼어듭니다. 그래서 단어를 수식하게 돼요. 근데 그러면서 길어지게 되는 건데요. 우선 기본적으로 당연히 밑에 있는 부정사 이 2개인 구라던가 절 같은 경우는 나중에 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얘네들은 문장이고 뭔가 구의 형태이기 때문에 형용사로 꾸며줄 수가 없고 부사로 수식을 할 거고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 단어는 명사 형태 그대로니까 형용사 구어와 똑같이 형용사가 수식을 하게 됩니다. 형용사도 마찬가지로 이런 형태들이 존재를 하는데 단어인 경우에는 뒤에다 쓰지 않아요. 일반적인 형용사는 예를 들면 beautiful 이런 거 beautiful flowers라고 하잖아요. 일반적인 형용사는 명사 앞에서 수식을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면 뒤에서 수식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단어가 2개를 넘어가게 됐을 때 보통 뒤로 보내게 되거든요. 문장에 혼돈을 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얘는 형용사는 구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구의 형태로부터 시작이 되고요. 1번 구의 형태로서 형용사가 뭐가 있냐면 자, 제일 많이 보이는 게 전치사 더하기 명사예요. 우리나라 말에는 없는 거. 예를 들면 여기에 만약에 더 카가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더 카. 여기에는 in the park 이렇게 쓰는 거죠. 이런 식으로요. 첫 번째. 두 번째 형태는 또 뭐가 있을 수 있냐면 당연히 이거 투부정사. 여기에 있는 요 활용. 투부정사가 동사에 to를 붙인 투부정사가 형용사적 기능이 있죠. the car, to, by. 산차 이런 식으로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가 있냐면 분사. 분사는 동사에 ing를 붙여주거나 동사에 pp 형태를 쓴 건데요. 이거는 정말 대놓고 동사를 형용사 형태로 바꿔준 케이스입니다. 이런 걸 분사라고 해요. 그래서 앞에 있는 꾸며주는 명사에 따라서 우리가 뒤에 무엇을 쓸지가 결정이 되는데 예를 들면 made by SA에서 만들어진 이러면 더 차를 꾸며줄 수 있게 되는 거죠. 만들어진 가 이런 식으로 수식을 해줄 수 있는 게 구의 형태다. 전치사, 그다음에 투부정사, 분사. 그리고 하나가 좀 웃긴 게 있는데 얘는 이렇게 생각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주격 관계대명사 더하기 비동사가
생략이 돼서 뒤에 갑자기 형용사 구로 동반이 되는 겁니다. 차는 차인데 이용 가능해. 원래 더카 which is available on holiday 이렇게 썼어요. 그랬을 때 이게 생략이 돼서 휴일에 이용 가능한 그 차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거죠. 요것만 쓰는 겁니다. 뒤에 이런 식으로 형용사 구가 붙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찾아서 가로로 묶어서 저기 주어를 찾아내고 그거에 맞는 동사의 수를 찾는 것이 관건인 거죠. 구가 있다면 이제 문장의 형태로서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해 줄 수 있는 케이스가 있고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관계, 대명사, 그리고 관계, 부사가 있는 거죠. 관계 대명사와 관계 부사는 말 그대로 이 친구는 접속사 더하기 대명사입니다. 관계 대명사는 접속사 더하기 대명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안에 이미 대명사가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뒤에 문장의 구조가 불완전합니다. 밑에 있는 친구는 뭐냐? 얘는 접속사 더하기 부사죠. 부사는 문장의 필수 구성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뒤에 문장의 구조가 완전합니다. 이게 바로 형용사 친구로서 어디서든 명사를 수식할 수 있는 덩어리입니다. 이래서 문장들이 길고 복잡해져요. 이게 머릿속에 기본적으로 있으면 좀 더 이해가 간단해지고요. 나머지 동사 뭐 이런 거 수식할 때는 이제 부사라는 친구들이 붙을 수 있다. 부사라는 친구도 되게 뭐 많긴 한데 대표적인 형태가 전치사 더하기 명사가 가장 많고요. 제일 많고요. 그리고 당연히 분사 구문이라는 친구도 나중에 볼 수 있고요. 이런 것이 말하자면 형용사, 이 앞에 구의 형태로서 부사. 그리고 투부정사 같은 경우도 부사구가 있죠. 부사 형태가 있죠. To be a doctor. 의사가 되기 위해서 뭐 study hard 이런 거 쓸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부사 형태가 있고 구의 형태로서 그 다음에 당연히 단어로서도 구가 있죠. ly 붙은 거 보통 그런 단어로서 뭐 happily 이런 거 써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문장의 형태로서 부사를 쓰는 것이 부사절의 접속사를 쓰죠. When I was 이런 거 쓰고 주어 동사 이런 게 있어서 문장의 형태로서 부사가 또 이렇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이제 중간중간 나오면서 한번 보면 되고 오늘의 포인트는 어쨌든 명사와 형용사 얘네들이 중간에 끼어들어서 요 앞에 구조가 복잡하고 많아질 수 있다. 그리고 뒤에는 그거에 맞춰서 동사를 찾아야 된다. 이게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 정리하고 요대로 이제 가로가로 묶어가지고 문장 구조를 좀 분석해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이제 문장을 분석하는데 기본적인 개념이 없다면 이걸 좀 생각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괜찮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촬영 눌렀겠죠? 오케이.